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이작가야입니다. 네, 48시간 금식으로부터 돌아온 개소리 오마카세 조리장 도토상입니다. 개소리 오마카세? 예. 개소리 가이새끼 어떤가? 가이새끼 기억 괜찮습니다. 발음으로 개소리 네. 가이새끼. 게마카세나 뭐 그 중에 하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오마카세가 엄청 유행이죠. 네, 뭐 우마카세부터 해가지고 각 장르에서 일단은 믿고 맡기는 그런 뭐 음식류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나 이런 거 하기에도 또 오마카세 요리집 가서 이렇게 하면 또 그림 나오잖아. 아, 사진이 몇 장이 나옵니까? 줄 때마다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 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 개인 미디어의 발달과 그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이 굳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거를 어떤 해외에서 가서 느껴야 될 새로운 경험 이런 거를 새로운 요리 경험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오마카세나 뭐 파인다이닝 이런 게 요즘 많이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고기도 먹어본 늘 먹는다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었을 때는 어떤 그림인지는 몰랐는데 요즘 같은 SNS가 이렇게 쫙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먹어봐도 구경만 해봐도 왠지 알 것 같고 그 높은 어떤 그거 문화 상품을 나도 접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들 많이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온 영화가 그런 영화가 아닙니까? 이 파인다이닝 요즘 그 추세 세태의 어떤 유행 트렌드를 반영한 영화 슬픔의 삼각형 보고 왔잖아요. 오랜만에 복귀적으로. 아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못 왔죠? 아 그동안요? 그동안 일단 실직을 했고요. 실직했으니까 이거 떠오르는 얘기인데 방금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아까 녹음했던 걸 다시 들어봤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지난번 대표였었던 전 직장의 대표였었던 분의 또 지인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아 뭐라던가요? 너무 경박하다, 가볍다, 좀 직급에 맞게 좀 만약에 너희 직원들이 들을 수도 있으니 직급에 맞는 스탠스를 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방송을 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더만요. 무게가 있는 사람이 잡는 거지 뭐 무게가 애초에 없는데 어떻게 잡어? 그렇습니다. 무게를. 아무튼 실직한 바람에 더 못했던 건 아니고 실직해서 지금 다시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많았죠. 네. 시리에 빠져 있다가 이것저것 새로 시작하는 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녹음하러 돌아왔습니다. 실직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그렇습니다. 바로 아무튼 됐습니다. 어떤 분께서 이 아말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냐? 라고 이렇게 댓글을 주셨었는데 대답은 안 했어요. 오늘 방송으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역사와 함께하죠. 영화들이 계속 개봉하는 이상 저희는 계속 할 얘기는 있기 때문에 하여튼 슬픔의 삼각형 이거 보고 왔는데 일단 먼저 기본 정보를 한번 주시지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슬픔의 삼각형 저희 3. So it's a grumpy brand, yeah? Congratulations! Show me that Balenciaga look. Suddenly I'm dressed in something way less expensive. It's H&M. 요거 영화 원제 자체가 트라이앵글 오브 새드니스네요. 2022년 영화입니다. 국내 개봉은 2023년 5월 17일 했고요. 장르를 다음에서 분류한 걸 보자고 하니 코미디와 드라마. 그리고 국가 스웨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등등이네요. 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고 러닝타임 147분입니다. 적당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짜 슬퍼지더라. 이게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 그렇습니다. 삼각형 위에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2시간 30. 그렇습니다. 감독 루벤 웨스트룬드. 요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영화를 한번 다뤘었죠. 뭐였더라? 더스크예요. 더스크요. 그때도 호평을 일단 아말감에서는 많이 받았던 것으로 이미 검증된 장인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연 배우 해리스 디킨슨, 칼 역이죠. 그리고 찰비 딘, 야야 역입니다. 그리고 또 우디 헤럴슨, 돌리드 레온, 뭐 기타 등등 유명하신 배우님은 아닌 분들이 나오지만, 그렇지만 영화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충분히 활약을 해주시고 계신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디 헤럴슨 나오잖아요. 우디 헤럴슨 나오죠. 유명한, 너무 유명한 분 제일 아니에요? 유명하죠. 아주 유명한 분이고. 하지만 그 이병헌급은 아니죠. 이병헌급.
이병헌보다 아니, 이분이 위 아니야? 저 어떤 평론가의 평을 듣자 하니 국내에서 유일하게 혼자 영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나 액션이나 이런 것과 별개로 무관하게 혼자 영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배우는 이병헌 정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국내에서잖아요. 국내에서죠. hollywood 가도 그만큼 됩니까? 우디 애들슨이 국내에서 그렇지, 우디 애들슨 검증이 안 됐지 아직. 안 됐죠. 국내에 와서 안 했으니까. 네. 네, 국내 환경이라는 게 또 다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것도 땅이 바뀌면 청주에서 농사짓던 배추가 딴 데 가서 농사지려면 또 다르게 해야 된다고. 그럼요. 낑깡됩니다. 배추가 낑깡되나요? 그런 영화고, 이 감독, 이름도 어려워, 이 네. 감독. 루벤 웨스트룬드. 이 사람이 했던 그 영화 중에 예전에 했던 우리가 더 스퀘어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포스 마주어라는 네네. 영화도 있어요. 스키장 가서 벌어지는 네, 맞습니다. 부조리극이 있거든요. 그것도 존나 웃겨요. 네, 웃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어떤 약간 부조리한 상황에서 네. 벌어지는 어떤 부조리한 인간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영화로 잘 담아내는 공산주의자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품이 있는 홍상수, 북유럽 홍상수, 북상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북유럽의 홍상수라는 칭호를 마땅히 받을 수 있을까? 아직 한국에서 검증 안 됐는데. 안 됐죠. 제가 검증합니다, 이번에. 그런 감독이고, 뭐 본인 스스로가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고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막, 저 빨갱이 새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난리 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했고, 그 형인가 동생이 있는데, 형은 또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인 자유주의자. 거의 뭐 베스킨라빈스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쩜 둘이 이렇게 다를까. 네. 뭐 그런 생각도 있네요. 더 스퀘어랑 네. 나 포스 마주어 둘 다 우리 아말감이나 아마로독 영화오독에 산 적이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고요. 하나 조금 등장인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샬비딘 이분 네. 완전 그 도토상님 스타일이죠. 개 스타일입니다. 그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보면서도. 근데 이분은 사실 취향을 뛰어넘지 이 정도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영화 촬영 직후에 돌아가셨대요. 네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90년생인데 너무 말입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 아까워서 어떻게 이 젊은 청춘이. 네, 약혼까지 하셨다는데. 약혼도 하셨대요? 네네. 그래요? 일찍도 했네. 90년생이면. 그러게 말입니다. 32? 아니, 뭐, 할 때 됐구나. 네. 이, 영화에서 보면 배에 이렇게 세로로 수술 자국 이렇게 쫙 네. 있잖아요. 그게,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대, 어릴 때. 비장이 없으니까 감염으로부터 이제 몸이 좀 취약한데, 작년에 그 뉴욕에 있다가, 어떤 감염이 되는 바람에 그냥 돌연 돌아가셨다고 해석합니다. 하시네요. 역시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네. 그냥 오래 살면 짱땡. 그러게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오래 살면 또 뭔 의미겠냐만. 네. 이렇게 좀 재능 있고 예쁘고 뭐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네. 삶이 이렇게 끝날 것 같다면은.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이제 시체화가 된 말이지만 미인 방명이라고 요즘 쓰면 큰일 나죠. 네, 아무튼 네. 큰일 나죠. 그런 일단 사상어가 떠오르긴 합니다. 해석합니다. 이 영화 내에서도 나오는 질문인데, 이 러시아 부호의 아내 네. 할머니가 크루즈선에서 일하는 크루들한테, 자기 시중 들고 있는 크루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뭐 하고 싶냐? 네. 지금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그러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 장면이, 그 대사가 왠지 이분의 죽음을 뭐 당연히 예상한 건 아니겠지만 네. 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 남자 주인공 네. 해리슨 디킨스, 와,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너무 모델같이 생겼어요. 모델 아닙니까? 그런가요? 96년생. 네. 96년생이고 뭐 모델 경력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키도 188에. 그러게 야, 말입니다. 이게 정우성은 188 아닙니까? 186인가? 네. 정우성 186. 네. 여기서 보호자 얘기 잠깐 하고 가도 돼요? 보호자? 보호자. 이번에 개봉한 정우성 감독의 보호자. 아, 그래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끝내주나요? 아니, 못 봤어요. 아직 개봉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돼서. 왜? 이정재가 만든 헌트처럼, 네. 헌트 개봉하기 전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헌트 이제 호평 일색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정우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만든 보호자. 네. 요 시놉시스랑 요런 것들이 너무 조금 조닉스러워요.
근데 국내 제작 영화에서 어떤 연출을 어떻게 해서 존윅보다 호쾌한 액션을 보여줄지가 요건 살짝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잘 돼도 준작인데 왜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서 영화를 만들었나. 이렇게 우성형에 대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죠. 가슴 아프니. 정우성 씨가 옛날부터 단편 영화 계속 찍어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지. 그 단편 영화, 그 사람이 찍은 단편 영화 어디서 보겠어. 근데 뭐 그랬었기도 하고. 근데 하나 저도 이게 여기에서 좀 불안한 게 출연진 중에 박성웅 씨가 있네. 네. 이게 보증수표 아닙니까? 네. 게다가 너무 이 클리셰를 깨는 게 클리셰인가 싶을 정도로 악의 수장으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세계에서의 너무 잘하시고 연기 잘하시는 분인데 그 이외에 이 박성웅 씨가 찍었던 영화들의 필모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 사냥개들 이런 거 아직 안 사장님을 잠금 해제 네네. 이거 뭐 드라마입니까? 이거 뭐 모르겠는데 내 안의 그놈 아재와 고딩이 서로 이제 몸이 바뀐 네. 거 내 안의 그놈 네. 그다음에 신세계 있었고 신세계 이후로만 보겠습니다. 네. 루갈이라는 듣도 못한 웅남이 있죠. 웅남이 있고 메소드 이 영화 이거 독립 영화인데 메소드 이거 좀 뭐라고 말 오케이 마담 오케이 마담 네네. 그다음에 라이프 온 마스 맨투맨 뭐 드라마랑 영화랑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라방 이거 최근에 개봉했었죠. 네, 라방 네. 요것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듣자하니 라이브 방송 수준이다, 라방 수준이다 영화가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영린은 신세계 이전인가? 신세계 이후네. 영린 그다음에 우아한 여 찌라시 위험한 소문 헌트에도 나오셨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헌트에 안 나오셨잖아 박성우 씨.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나왔다고 할 지언정 기억하기는 힘들겠죠. 검사 외전 헤어와 인천 상륙작전 석조주택 살인사건 VIP의 우정 출연으로 나오셨네. 꾼 물괴 안시성 안시성 진짜 눈물 납니다. 비행기에서 봤는데 네. 와 비행기 너무 고통스러웠어. 네네. 이해합니다. 공작 해피투게더 내 안의 그놈 그대 이름은 장미 네.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인데 네. 어렵습니다. 이 박성우 씨 다작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네. 이제 나오는 영화마다 잘 안 되시니까 네, 다른 소속사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호자 이게 좀 걱정은 좀 되네요. 되죠.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그러니까요. 뭐 정우성 씨 걱정할 뭐 처지는 아니지만은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저기는 여기 그 할머니 역할로 나오는 네네. 배우가 있어요. 러시아 대부호의 그 정부 말고 본부인 네네.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포스터에도 네네. 토하는 장면으로 네네네. 입으로 토하고 뒤로 싸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계십니다. 써니 멜리스라는 분인데 이분 영화에서는 되게 굉장히 할머니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그 수영복 입고 있는 장면이나 그 변기에서 그 속옷 입고 막 그 변기 붙잡고 토하고 있는 장면. 네. 그 장면을 보면은 의외로 몸매가 되게 좋아요. 할머니인데. 그 3부에서 익사체로 발견될 때 네. 또 그렇습니다. 너무 좀 범상치 않다 봤더니 출신은 어딥니까? 플레이보이. 룩셈부르크 출신인데 모델 출신이고 네. 과거에 그 리즈 시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엄청난 미인인 거예요. 봅시다. 나 개깜 놀랐어요. 거기서는 좀 약간 마녀처럼 나오거든 느낌이. 네. 근데 이 젊은 시절 이런 거 보면은 특히 뭐 젊을 때까지 안 가더라도 한 중년 시절 사진만 봐도 되게 고급스럽고 좀 되게 인자한 상에 어마어마합니다. 뭐 모델 출신이니까 몸매가 막 모니카 벨루치 저리 갈아야. 키가 176이나 되시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출생지도 범상치 않은 게 룩셈부르크네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의 릭샹버크. 근데 네. 키가
키길래네. 출생이 58년생이야. 그러네요. 58년생인데 아직도 이 몸매가 범상치 않다라는 거를 느껴질 정도의 그 네. 몸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일단 그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젊었을 때를 보니까 뭐 이렇게 누구는 나한테 자꾸 얼평한다고. 네네. 근데 아니 배우 얼평 좀 할 수 있지 배우잖아. 배우인데 뭐 그 외모가 무기인 사람들인데 큰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대단하다. 그 오스트리아나 독일 그쪽에서 네. 주로 활동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분 좀 굉장히 좀 놀랬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 영화가 아니면 뵙기 힘드신 분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독일 영화 뭐 그렇게 막 볼 수 있는 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몸매만 찾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다가 얻어 걸리면 좋아하는 거지. 네, 네. 몸매 좋은 사람 나온다고 그 영화 보지는 않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영화의 내용이 조금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조금 난해합니다.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잖아요. 이게 네. 그 사람 미간에 있는 그 미간의 주름, 이렇게 인상 쓸 때 눈썹 사이에 주름지는 그 부분, 네.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지 않습니까? 네네. 역삼각형 모양이죠. 그 부분을 말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영화가 연극처럼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막, 2막, 3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래서 그 세 가지 막이라서 삼각형이다. 아니면 이제 나오는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를 나타내서 삼각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화는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 1막의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죠? 감사합니다. 그냥 1막이라고 하면 되죠. 1막에서는 네. 주인공 야야 네네. 모델입니다. 네. 잘 나가는 모델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칼 역시 남자 모델입니다. 잘 못 나가요. 예전에 한때 조금 잘 나갔던 것 같은데 뭐 한동안 일이 좀 없었다가 다시 좀 일을 찾으러 다니는 거 오디션 보러 다니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둘의 어떤 저녁 식사 자리로 영화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남자가 이제 네, 오디션을 보는 그 장면에서 시작하는데 거기서도 약간 여러 좀 부조리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렇습니다. 또 오디션을 마치고 여자친구의 패션 쇼를 구경을 가요. 거기서도 좀 어떤 좀 부조리한 상황 같은 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쇼가 끝난 이후에 그 여자친구 야야와 칼이 만나서 레스토랑에서 밥을 다 먹은 이후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것 때문에 살짝 약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죠. 칼은 야야가 어제 저녁 때 내일은 내가 쏠게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걔가 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산서가 왔는데도 네. 테이블로 계산서가 왔는데도 야야가 계속 그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계산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야야가 남자도 또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자기야 고마워 뭐 잘 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는 네. 이 칼이 어쩔 수 없이 그 계산서 위에다 자기 카드를 올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말싸움이 시작돼요. 여자친구가 왜 너 뭐 표정이 좀 안 좋다? 그래서 뭐 할 말 있니? 그러니까 남자애가 아니야. 뭐야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냥 어제 네가 낸다고 그래서 네가 내는 줄 알았는데 또 네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낼 수밖에 없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이제 말싸움의 시작이 돼서 집으로 가는 내내 싸우고 호텔에서도 싸우고 네. 하는 어떤 남녀 간의 분쟁 네. 장면이 1막에서 벌어집니다. 이 1막에서 너무 나 견딜 수가 없던데? 네, 저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거 보고 있는 게, 역시 홍상수다. 네. 한국에서 한국 배우들을 데리고 네. 한번 영화 찍으시면, 홍상수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둘이 화해를 하고 네. 여자애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제 서로 얘기하자. 너 사실, 까봐라. 계산서 나온 거 너 몰랐다고 했는데, 그냥, 너 알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 네가 낼 생각도 없었지. 그러니까, 맞대. 맞다고 여자가 다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넌 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하니까, 야야가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임신해서 일을 그만두면, 그러니까 뭐 결혼하거나 임신하거나, 네.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면, 나를 보살펴줄 남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기도. 네. 그런 논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논리에 대해서는 그거가 옳고 그름이 명확합니다. 이게 근데 선형적 사고라 가지고 사귀는 걸 기점으로 사귀기 전엔 내가 내죠. 그쪽에서 낸다고 했을지언정 사귀기 전엔. 예, 사귄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일단은 어떤 윤리의식을 갖다 붙여야죠. 그거랑 논리를 갖다 붙여야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 것처럼. 근데 이분은 이 둘 관계 사귀는 거잖아요. 네네. 사귀는 건데 그럼 이 남자가 내가 경제력이 없을 때건 뭐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보살펴줄 어떤 책임감 아니면 의리를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네. 왜 그걸로 하려고 그러냔 말이야. 저도 그거는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하물며 계속 그 여자분이 강조하는 건 돈 내긴 섹시하지가 않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물며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나도 내지. 나도 이분하고 식사하면 나도 내가 돈 내지.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너무 보니까 식당도 좋은 데서 먹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파인 다이닝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 심지어는 이 영화 설정상 이 여자가 돈을 더 잘 벌어요. 네. 최소 3배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초반에 그 오디션 가는 모델들이 남자 모델들이 모여있는 데서 어떤 방송국 리포터가 한 명씩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리포터 게이 같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자기가 게이이고, 이 모델들이, 남성 모델들이 이 업계의 남성 권력자, 네네.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뭐 성을 제공해야 되는 압박 같은 걸 받고 있다라는 상황을 자기가 게이인 것을 이용해서 어떤 리포터로서 질문을 하는데 되게 좀 재치있고 재밌는 질문들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왜 남성 모델을 하냐. 당신은 모델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그 수식어가 따라 붙어야 되고, 우리도 뭐 의사도 남자는 그냥 의사, 그렇죠. 여자는 여자 의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물며 배우도 배우. 네. 남자는 그냥 배우, 여자는 여배우. 근데 그게 역전된 상황인 거죠, 이 그렇습니다. 모델 업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 수익도 여성 모델들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왜 이걸 하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의 관계로 다시 돌아오면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유명하고, 잘 나가고, 네. 기본적으로 3분의 1 수익인데 레벨도 높아. 그러면 뭐 한 6분의 1, 아니 뭐 6배, 뭐 9배 더 잘 벌겠죠. 그 여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걸로 어떤 이 남자의 뭐 로열티? 로열티라고 하면 좀 너무한가? 어떤 인성? 뭐를 확인해 보려는 욕구로. 나에 대한 어떤 적합성? 나한테 이 정도로 충성하고서 저 남자가 주머니가 곤고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 큰 돈을 덜컥하고 꺼내낼 수 있으면 나에 대한 사랑은 진심이다. 요런 걸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왠지 자꾸 돈은 아까워서 그러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분위기가 이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하면서도 남자도 되게 민망해하고 여자애는 되게 기가 차하고 막 그런 광경이 어디서 많이 봤던 광경이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뭐 그냥 가만히 보고 있기가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아니고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난 남자의 이입이 됐는데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안절부절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이 장면 참 그 둘이 막 싸움 씬이 나는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레스토랑에서 1차로 분쟁을 가진 다음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호텔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다시 그 화제를 남자가 다시 꺼내잖아요. 근데 곰곰이 왜냐면 생각해볼 둘이 때 아직 소목하니까.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볼 때 우리도 그렇긴 하거든요. 내가 아까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쳤단 말이다. 근데 그때는 내가 뭐라고 해명할 것이 없었지만 그게 추후에 생각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때가. 그래서 다시 그 상황을 잘 재현을 해서 야, 너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때는 이러이러했던 한 거지 라고 해명을 하면 상대방은 또 그럽니다. 넌 아직도 그것 때문에 삐져있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좀 커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리고 거기서 그 우버 기사가 네네. 한마디 쓱 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 먼저 내린 다음에 네. 그 둘의 싸움을 다 듣고 있던 우버 기사가 네. 그 사람한테 형씨 하고 부르더니 네. 호구되지 않으려면 네. 싸워야 돼. 나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장면 딱 바뀌더니 엘리베이터에서 존나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크게 싸우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밤에 이제 어떻게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 화해하는 게 너무 또 예뻐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화해할 때 보니까 여자도 그렇고 화해는 역시 이렇게 화끈하게 해야 되는구나. 네. 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그 1막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뜬금없이 2막으로 넘어가요. 네. 크루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 2막은. 어떤 고급 크루즈가 있어요. 선장이
우디 앨런이 아니라 뭐야? 우디 해럴슨이죠. 네. 아, 우디 앨런이라고 할 뻔했나. 네. 선장 우디 해럴슨이 있고 아주 고급 크루즈입니다. 나 크루즈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크루즈 여행 하면은 이제 그 안에 다 그 노인들밖에 없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네. 뭐 이제 나도 노인에 가까워 가기도 하거니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 크루즈 경험. 근데 여기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고급인 거야. 네네. 이거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고급인 거야. 그래서 이건 나는 못 가겠는 걸. 아무튼 그 크루즈 여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 두 야야와 칼이 이 크루즈 여행에 동참하게 돼요. 후원을 받은 거죠. 네. 그 셀럽이니까 네네. 여자가 그래서 무료 후원을 받아서 거기 가서 이제 또 뭐 열심히 사진 찍어요 둘이 뭐 그러고 그렇죠. 있는데 이 배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먼저 선장인 우디 해럴슨이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에서 어떤 모든 서비스 접객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매니저 네. 제너럴 매니저 되겠죠. 폴라라는 승무원 여성분이 계세요. 네. 주요 인물 중에. 그 다음에 이 칼 일행과 좀 친하게 지내게 되는 러시아 부호 드미트리가 있습니다. 드미트리 이 사람은 러시아에서 네. 어떤 비료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죠. 네. 똥장수죠. 네, 그래서 자기는 똥을 판다 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리고 이 디미트리의 부인인 베라가 있고 아까 말한 그 할머니인데 너무 섹시한 할머니. 네. 그리고 이 디미트리는 정부도 또 데리고 다녀요. 두 번째 마누라 뭐 이것처럼. 그분 때문에 영화상에서 캐릭터 정리가 좀 잘 안 되죠, 초반에. 누가 부인인지 딸인지 처음에 이렇게 헷갈리면서. 난 처음에 딸인 줄 알았어. 네네, 저도요. 루드밀라라는 이분은 7, 8년생이야. 아, 그래요? 근데 너무 아름답게 나오시고 그 옛날에 그 파멜라 앤더슨 전성기 네네. 때 느낌? 그런 분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런 게 근데 있네요. 이 셋이 그래서 항상 같이 다녀. 그리고 이 정부와 본부인 사이의 사이도 나쁜 것 같지가 않아요. 밥 먹다가 이제 막 여기서 막 네. 토하는 장면들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엄청 도와줘. 무슨 관계인가? 역시 돈이 최고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테레세라고 읽어야 됩니까? 그 말 못하시는 분. 아, 그분이요. 테레세라고 하겠습니다. 왜 독일 분이니까 발음 어떻게 읽으면 써 있는 대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말 못하시는 뇌졸중이 온 이후에 반이 이제 좀 불수가 되시고 그다음에 언어 능력에 장애가 오신 그 여성분이 계셔요. 남편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또 오신 거죠. 여기서 그루트 얘기하면 모슬롬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모든 말을 그루트밖에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인덴볼켄인가? 네, 인덴볼켄. 인덴볼켄이라는 말밖에 못해요. 그다음에 나인 이 말밖에 못하시는데 이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혼자서 이 크루즈 여행을 온 네. 야모입니까? 제모입니까? 야모로 하죠. 야모라는 분이 있어요. 빌 약간 게이츠죠? 빌 게이츠 느낌의 네. 이제 자기 소프트웨어 회사 키워서 이스케이프 한 분이죠. 네. 비싸게 팔고 그래서 돈 너무 많은 분인데 원래 여자친구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네. 뭐가 이제 여의치 않아서 이제 혼자 오신 분이에요. 그 외에 영국의 전통 오래된 정밀 네. 공업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또 노 부부가 있어요. 네. 토니 스타크 계시죠? 예, 정밀 공업이 뭔가 했더니 수류탄 만드시는 지뢰 만들고 수류탄 만드는 분들이었던 거죠. 이런 일련의 부자들이 이 배에 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저런 뭐 고객들의 좀 이상한 컴플레인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때문에 직원이 해고되기도 하고 네. 있지도 않은 네. 걸 사실을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네. 어떤 부자의 모습 네. 또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런 막 이 배에는 돛이 없는데 네. 모터로 가는 배라서 돛이 없는데 자기가 어디 썬베드에 누워 있다가 돛을 봤는데 돛이 너무 더럽더라라고 컴플레인을 계속 걸잖아요. 어떤 부자 아줌마가 이 배는 돛이 없다. 모터로 가는 배라서 돛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네. 그러면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냐 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컴플레인을 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승무원들이 네. 뭐 그 사람 이건 청소를 하겠다라고 이제 달래서 보내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정말 민원과 관련된 일은 네네. 별로 안 해보셨죠. 네네. 이런 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최근에 자살한 네.
초등학교 교사 그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 시위에 그 같은 교사니까 그 교사들 시위에 나갔다가 이렇게 오기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네. 뭐 그 막 가르친대요. 막 그 학부모가 와서 그 교사한테 교육이란 말이죠 하면서 막 가르친대. 네, 저희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생각나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 배에서는 또 어느 정도 정상급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급 최고급이라는 게 아니라 평균 수준급. 그렇죠. 그렇죠. 수치를 모르는. 러시아 대부호의 와이프 네. 본부인께서는 또 갑자기 뭐 인간들은 다 평등한데 누구는 이렇게 누리고 누구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빡세게 고되게 일을 하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샴페인 잔을 들고 그 옆에서 시중 두는 그 직원을 붙들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러시아에서 와서 뭐 공산주의자야 뭐 그래서 뭐 티내는 거야. 근데 넌 뭐야 뭐 어쩌라고. 그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걸 즐겨야 된다 하면서 갑자기 모든 승무원들을 보고 수영을 하라고 뭐 때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영 안 해? 그럼 내가 이 배 사가지고 너네들 다 잘러? 네. 이거 명령이야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막 직원들이 난리 나죠. 야 지금 오늘 이따 선장 주최 그 만찬 있는데 지금 그 막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게 씨발 저거 이상한 요청 왔다. 응? 저 1등 항해사야. 네가 가서 말려줘라 좀. 하고 그 제너럴 매니저가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싫어. 나 그런 얘기 안 할래. 그냥 수영해. 막 이러고 서로 막 티격태격 하고 있어요. 막.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또 어리버리한 또 승객은 와가지고 뭐 함교를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이건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아기가 있었겠어? 그렇죠. 아기 없이 그냥 와서 자 보고 싶은 거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진짜 장난으로 던진 돌에 막 개구리들이 맞아 죽어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딱 그 느낌이다. 발렌시아가가 장난으로 던지면 H&M은 맞아 죽는구나. 딱 그 느낌이거든요, 이거.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만찬회장에서도 어떤 선장은 또 여기 무능해. 네. 선장은 그 미국 사람인데 네. 굉장한 코뮤니스트고 네. 여기 러시아 사람인 러시아 부호 디미트리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둘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서로 막 그 논쟁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선장 존나 뼛속까지 공산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인데 그리고 본인이 공산주의자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에 타 있는 이 부자 새끼들은 사회에 일도 도움이 안 되면서 떼돈을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다 탈세한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는데 근데 무능해. 그렇습니다. 이 선장 존나 무능한 사회주의자. 이 양반은 뭘 할 줄 알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배에서 그 승객들을 대상으로 비상대피 훈련도 해야 되는데 막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1등 항해사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리고 또 선장 주최 만찬을 열어야 되는데 며칠 날로 할까요? 막 물어보는데 막 아무 날이나 해. 그러니까 이 선장님이 정해주셔야죠. 목요일만 빼고 다른 날로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목요일로 해. 그래. 목요일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 저기압대로 들어가요. 안 돼요. 뭐 그래서 몰라 목요일로 하라고 하고선 그러니까 말입니다. 만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달러 만찬하는 날 폭풍우가 와가지고선 만찬장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네. 하여튼 되게 무능한 어떤 사회주의자, 네. 그다음에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자를 이렇게 배치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감독이 공산주의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공산주의자라고 다 뭐 옳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라는 어떤 자기 어떤 발뺌할 만한 지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지요. 약간 좀 그런 프레임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무능한 좌빨. 네, 있죠. 싸가지 없는 저빨. 그리고 부패한 웃골. 네네. 뭐 이런 프레임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꼭 그 프레임이 뭐 맞는 건 아니지만은. 똥장수가 또 이 배가 또 난파가 되잖아요. 네. 그 난파가 된 다음에는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생산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나누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요 사상이랑 요 이념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생사 앞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것 아닌가. 입장이라는 네,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변절자한테 그렇게 크게 손가락질할 일은 또 아니라고 봐요. 김문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 배에서 해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타고 승선해 있던 수류탄 회사의 재벌이 만든 수류탄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죠. 그리고 2막이 끝납니다. 3막. 3막은
디 아일랜드 네. 표류를 해서 몇몇 사람들이 네. 살아남습니다. 그 제너럴 매니저 네. 폴라, 그다음에 우리 주인공 야야와 칼, 네. 그다음에 이 러시아 대부호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네. 그리고 인덴 볼켄만 Yep. 말씀하시는 그 뇌졸중 암그렇죠. 후유증 그루트 여사, 네. 그루트 여사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 만든 이후에 이스케이프한 이 재벌 네. 야모 이 정도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흑인, 처음 보는 흑인이 하나가 살아남아요. 네. 그러니까 이 러시아 디미트리가 네. 의심하죠. 야, 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너 승무원 맞아? 맞다. 넌 처음 봤는데? 아, 나 엔진실에서 일했다. 야, 폴라 일로 와봐. 너 얘 알아? 니네 직원 맞아? 그러니까 폴라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직원 일일이 다 모른다. 라고 하죠. 네네. 디미트리는 끝까지 해적으로 의심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나도 해적 같아 보이기도 해. 네, 저도 약간 느낌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서 면도하는 씬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서로 간에 에이 왜 이래 에이, 이런 식으로 너 네. 해적 맞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해적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그러면 이렇게 수술수술 털어놓죠. 그러니까 판촉 털 때마다 얼마 벌지. 막 이게 쭉 나오는 게 해적. 근데 해적 측은 또 영어를 너무 미국 영어야. 그렇습니다. 네. 협상이 능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미국에서 유학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네. 트럼프가 네. 추방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진짜 이 수없이 많은 출연자 중에 유일하게 행동하는 커뮤니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섬에 그렇게 난파가 돼서 도착합니다. 근데 이들 먹을 물도 없고 네. 음식도 없고 네. 또 이 생존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밤에 이렇게 첫날 밤에 모여서 자는데 작은 동물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패닉이 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막 그루트 여사만 네. 못 움직이는 그루트 여사만 그 캠프에다 내팽개쳐두고 다 해변으로 도망가죠. 네. 거기서 패닉에 빠진 상태로 하나밖에 안 남은 조명탄을 막 쏴대고 그 순간 저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뒤에 폴라가 쫓아가면서 조명탄 쏘지 마 하면서 쫓아가는데 네. 한 놈은 바닥에 쏘고 한 놈은 하늘에 쏘고 네. 바닥에 쏜 새끼는 뭐야. 아무튼 이런 오합지졸입니다.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의 구명정이 또 떠내려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트 형태가 아니라 잠수함 형태로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죠. 네. 사방이 이게 지붕까지. 네. 가서 막 문을 떠들어 보니까 안에 크루즈의 네. 청소부였던 에비게일이 안에 타 있는 거예요. 폴라가 너무 반갑죠. 에비게일 막 문을 두들겨서 에비게일 괜찮아? 빨리 그 안에 있는 물이랑 과자 빨리 꺼내서 밖에다가 꺼내봐.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이렇게 밖으로 내면서 약간 표정이 좋지 않아요. 네, 상황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동료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꼭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거 이거 나 혼자 있으면 뭐 한 2달은 먹고 사는데 이거 얘네들 같이 먹으니까 하루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폴라가 그거를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나눠 먹죠. 그걸로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음식을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게 좀 암담한 상황에 있는데 아비게일이 네. 물에 들어가서 그냥 맨손으로 생선을 잡아요. 네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생선 잡았어. 이제 다음엔 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이제 불을 피워야죠. 불 피울 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네. 에비게일이 막 존나 비벼서 불 피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선 손질해야죠. 손질할 줄 아시는 분 네. 아무도 없어. 에비게일이 손질 다 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에비게일이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죠. 음식을 반을 나눠서 반은 내 거, 나머지 반은 여러분 거로 이렇게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섬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 권력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배 안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에비게일이 공교롭게도 똥 치우시던 분이죠. 그분이 가장 상위 포식자, 상위 캡틴이 되고 네. 나머지 사람들이 하층민이 됩니다. 여기서 뭐 돈 많은 뭐 디미트리니 뭐 야모니 네네. 뭐 배에서 뭐 제너럴 매니저였던 폴라니 뭐 아무 소용 없어. 네. 다 하층민이 되고 에비게일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 계층에 이 칼이 끼게 됩니다. 에비게일이 이 젊고 섹시한 남자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줄 테니 네. 숙청을 들어라. 네네. 뭐 네가 싫으면 말아라. 음. 근데 뭐 생각 있으면 네. 해라. 라고 해서 어떤 그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섬에서 몇 달간을 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 산막에서 네. 벌어지게 됩니다. 산막에서는 그 말한 대로 이 디미트리가 수염이 이만큼 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뼛속까지 자본주의자였던 네. 여기가 산막에서는 네. 아니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야지. 왜 네가 많이 했다고 네가 많이 가져가냐 뭐 이런 식의 그 공산주의적 막시즘에 입각한 발언들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염이 이렇게 났잖아. 네. 그 좀 모습이 그렇습니다. 칼막스야. 비슷합니다. 똑같아. 그리고 또 이 양반이 평소부터 칼 마르크스라든가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습해온 것이 아니라 조난되기 직전에 학습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선장한테. 네,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급조되는 겁니다. 네, 생선을 앞에 두고서는. 그러니까 입장이 너무나도 획획 바뀐다는 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그 계급의 전복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첫 번째 그 모델 업계, 패션 업계에서 전복된 남녀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막에서 벌어졌던 그 가장 그 배에서 하층민들 그리고 배의 그 고급 승객으로 탔던 그 부유층들 이 산막에 와서는 완전히 그 관계가 역전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막에서 있었던 칼이 야야에 대해서 좀 질투를 해요. 왜냐면 야야가 웃으면서 네. 어떤 좀 섹시한 중년 남성 선언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불쾌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네. 산막에 오면은 아비게일과 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야야가 또 똑같이 불쾌해하는 그 역전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 어느 분이 그 왓챠에다가 그 감상평을 남겼는데 인간은 과연 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기회가 오면 네. 바로 잡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그런 회의가 생긴다라는 저 감상평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확한 그러니까요. 감상평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내가 하층민에 있는데 이 관계를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찬스가 온다면 이걸 평형으로 만들까? 아니면 나한테 유리하게 기울게 더 반대 방향으로 더 기울여 버릴까? 이 영화에서는 평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유리하게 기울여 버린다는 그렇죠.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정확한 그 감상평이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길게 쓰셨는데 너무 길게 쓰셔서 다 읽어보지 못했고 첫 줄이 그거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첫 줄만 네네. 너무 정말 공감했습니다. 요즘 그 어디 눈을 한 군데에다 5분 이상 고정을 못 하겠어. 자꾸 막 여기저기 평생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게 40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니 네. 눈을 한 곳에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긴 글을 못 읽어. 아 저는 눈은 한 곳으로 모아지는데 정신이 이곳저곳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네. 그래서 긴 글 못 읽는 거는 증상은 똑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어떤 이런 쇼츠의 시대가 된 게 우리한테는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다. 네. 정확한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영화였는데 미래에서 한 소녀가 와서 명감독이 될 여학생을 독립영화 제작하는 걸 적극 물신양면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는 얘가 아니면 영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쇼트 영상만 남아가지고 인류가 긴 영상을 최근 영화네. 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의 영화. 그거 살짝 떠오르네요. 그거 재밌겠네. 근데 완성도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독립영화인가 보지? 아니 독립영화급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워낙 헐리우드에 눈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독립영화로 분류했습니다.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고요. 이 영화의 그 여러 가지 계속 나오는데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파인다이닝이 요즘 유행이라 했잖아요. 네. 이 배에서도 만찬장이 대단하죠. 아, 네. 디테일도 엄청나고 음식들이 대단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만찬장에서 그 배가 흔들리는 배 와중에서 이미 만찬장 입장할 때부터 한 15도 기울어서 그렇습니다. 배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그 그렇습니다. 문워크에서 이렇게 몸 기울이듯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배가 하도 출렁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속을 거북해 하는데 네. 직원들이 멀미가 느껴지시냐. 네. 멀미가 느껴지시면 억지로라도 더 드시는 게 좋다. 네. 멀미는 빈속에서 더 심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더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결국 이제 다 뿜어내는, 모두가 다 뿜어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사람들이 하도 뿜어내고, 그러니까 막 바닥이고, 막 카페트고 뿜어내고, 사람들 화장실 가서 뿜어내고 하는 와중에 배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이 변기에 들어갔던 오물들이 역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막 뚫고 나오잖아. 분뇨의 영역을 하게 되죠. 그 장면에서는 약간 기생충이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생충에서 그 폭우가 와서 변기 넘치는데 그 위에 이제 박소담인가요? 박소담이 네. 이렇게 올라가서 앉아서 변자를 덮어놓고 네, 앉아있죠. 담배 앉아서 피우던. 담배 피죠. 그런 장면. 그리고 똥물이 막 사람을 막 배에 막 객실 계단을 막 흘러내리면서 어떤 샤이닝에서 네네. 피가 막 그렇습니다. 호텔 복도를 덮치는 것처럼 네. 똥물이 막 덮쳐 나오는데 그 장면 보니까 또 옛날에 그 아메리칸 반달리즘도 네. 생각이 나고 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아메리칸 반달리즘 1, 2도 재밌지만 그래서 뭐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는 그 장면이었는데 네. 파인 다이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요즘 좀 관심 있어갖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기 파인 다이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시죠. 파인 다이닝 네. 뭐 고급 식사라는 뜻이죠. 뭐 한 끼에 보통 뭐 한 뭐 5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든다. 한국에 있는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디너 기준으로 네. 50만 원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한 25만 원쯤 하는 것 같아. 근데 50만 원이나 25만 원이 못 가는 건 매한가지죠, 우리한테. 네, 그렇습니다. 한 끼 식사에 5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다 뭐 와인을 페어링 한다 그러면 뭐 80만 원, 100만 원 먹게 가는 거죠. 밥값만 50만 원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요리,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 갖춰야 될 어떤 특성으로는 요리 당연히 좋아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비주얼이 좋아야 되니까 엄청 그 고급 식기 그렇죠. 하얀색 접시 큰 거에다가 가운데 조금 이렇게 음식을 놓잖아요. 그게 양을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접시에 여백이 많아야 이게 예뻐 보여요. 그래서 큰 접시에 조금 올려놓는 건데 그럼 비주얼 그 뭐 음식의 비주얼 그래서 막 핀셋으로 꽃을 막 꽃잎을 이렇게 음식 위에다 올려놓죠. 네네. 핀셋으로. 네. 뭐 그런 비주얼까지도 중요하고 뭐 공간 뭐 파인 다이닝을 상징하는 하얀색 그 고급 테이블 그다음에 테이블끼리 서로 가까워도 안 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소위 로맨틱 코미디 몇 작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한테 일단은 청혼을 하기 위해서 파인 다이닝 틱한 곳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뭐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옆 테이블이랑 간격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꿇기 위해서 의자를 뒤로 미루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그리고 옆 테이블 이 사람들이 프로포즈 하는 거 알고 다 박수 쳐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일단 안 되는 안 거야. 되는 그 거죠.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몰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그냥 미국의 전형적인 그냥 식당이죠. 일단 옆 테이블에서 쟤네 뭐 먹지 하고 쳐다볼 수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식당이 되었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밝아도 안 돼. 여기는 은은하게 어두우면서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빛의 사용,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떤 인테리어비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뭐 음식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그렇죠. 이 사람이 평상시 뭐 받아보지 못했던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인 다이닝 식당 가서 이렇게 먹다 보면 테이블 주위에 접객원들이 여러 명이 그냥 쭉 서 있대요, 계속. 이 사람이 혹시라도 뭐가 필요하면 얼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어떤 스토리텔링. 맥락이 또 중요하죠. 맥락. 뭐 그런 거 모든 이런 종합적인 고급 경험을 제공하는 게 이제 파인 다이닝이다. 단순히 음식이 비싸고 음식이 맛있고 뭐 그런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경험이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님도 역시 이제 그에 걸맞는 격식을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반바지 입고는 못 가는 거예요. 예. 노키드 존 뭐 이런 데도 많고 뭐 그런 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파인 다이닝이 한 끼에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니까 엄청 돈 벌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망해가고 있대, 이 산업 자체가. 파인 다이닝 산업 자체가 수익을 내기 아주 어려운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재료비가 일단 엄청 높겠죠. 이 셰프, 파인다이닝 식당의 셰프는 자신만의 그 요리관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재료에서 아끼면 이미 뭐 그렇죠. 파인다이닝이 아닌 거지. 그럼요. 짜파게티 되는 거죠. 높은 재료비가 드는데 뭐 당연히 좋은 걸 쓰고, 그리고 최고급 식재료를 가져와서도 그 식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만 잘라서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버리는 거지.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들 뭐 해서 먹거나. 우리가 옛날에 그 조개류 같은 거에서 관자만 먹는 건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만 안 먹었는데. 조개 껍데기만 안 먹었지 다 먹었는데. 아니 나는 그 질겨서 그것만 안 먹었는데 커서 보니 그것만 비싸게 그러게 먹더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때 질겨서 못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높은 인건비. 이런 파인다이닝 식당에는 주방에서 다이닝룸에 이르기까지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인원이 동원이 된대요. 뭐 와인만 전담하는 소믈리에도 따로 있고, 뭐 디저트만 전담하는 셰프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테이블 주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쭉 늘어서 있는 그 접객원들, 서버들까지 뭐 하면 그 인원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다음에 이제 공간 비용. 마찬가지로 식탁부터 뭐 고급으로 다 해야 되고, 인테리어 뭐 그다음에 파인다이닝 식당이 어디 뭐 저기 어디 저 구석 어디 뭐 파주 뭐 끄트머리 이런 데 있어서 되겠습니까? 좋은 데 있어야 되잖아. 네. 뭐 청담동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뭐 좋은 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식탁 위를 매일매일 그 어떤 생화 이런 걸로 장식을 해야죠. 그렇죠. 그날의 컨셉에 따라서. 그 꽃값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고급 식기, 와인잔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 이제 어떤 파인다이닝 식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싼 데는 아니었어. 한 10만 원대에서 디너를 하는 식당의 댓글 중에 식기가 낡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배에 탄 고급 부자들이 말도 안 되는 돛에 때가 탔다라는 걸로 시비 거는 것처럼 이거 뭐 그런 게 있는 거겠죠. 그리고 셰프 자체도 용인이 안 되겠지. 자기의 그 어떤 식기가 뭐 자기 생각하는 컨셉과 안 맞으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 비싼 것들 이런 걸 써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10만 원, 10몇만 원짜리 거기 가서 식기가 낡았다라는 거를 컴플레인을 했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 자체가 작대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고 당연히.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미식가라 하더라도 맨날 파인다이닝을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재벌들도 거기 가려면 일단 시간이, 파인다이닝 한번 가면 뭐 와 하고 먹고 다 먹었으니까 당구 치러 가자 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뭐 1시간 아니면 막 한 3시간까지 거기 앉아서 계속 나오는 음식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이 뭐 우리 생각엔 한가할 것 같지만 바쁜 재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말 그냥 맛으로만 따지면 김치찌개가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매일 먹기는 힘들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맛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매일매일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파인다이닝. 그래서 시장이 매우 작아.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다음에 회전율 개념이 없는 거예요. 회전율. 여기는 그냥 장사죠, 뭐. 점심 그다음에 저녁 한두 팀 받고 그게 끝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빨리 먹고 나가고 뭐 다음 사람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와서 1시간 혹은 3시간 동안 먹고 가면 저녁 그렇게 먹고 가면 끝이야.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뭐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하면은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퇴근을 하게 된대요. 높은 객단가로 빠르게 회전시켜서 그 다음에 최소의 인원으로 접객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는 파인다이닝의 목표가 아니다 이거죠. 파인다이닝의 목표는 오로지 탁월함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회전율 이런 개념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료비, 인건비, 공간 비용, 작은 시장, 그다음에 회전율 같은 이런 이유로 수익이 거의 안 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게 코펜하겐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여기도 아주 골 때려요. 이것도 최근에 노마가 한 작년인가에 선언을 했어요. 1년 후에 폐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식신에 큰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 노마가 21세기의 가장 핫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인데 예약 전쟁이 아주 치열하대요. 막 오픈런 하는 거예요. 막 예약 열었다 하면 막 오픈런 하는 거죠. 운 좋게 예약이 되었잖아. 그럼 여기 예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코펜하겐행 비행기 티켓을 끊는답니다.
근데 사실 당연히 미슐랭 3스타고. 근데 미슐랭 그 3스타의 의미가 이 식당을 가기 위해 그 지역을 가라라는 의미로 이제 저기를 주는 거고, 2는 만약에 이 지역을 갔다면 이 식당을 무조건 가라라는 의미에서 2고, 미슐랭 1은 뭐 이제 뭐 갔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의 의미래요. 근데 뭐 원만 해도 대단한 어떤 명예니까. 그렇죠. 이런 정도의 식당이고 미슐랭 3스타고, 그다음에 인당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다음에 와인을 페어링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뭐 든다고 하네요. 이 식당의 어떤 컨셉은 뉴 노르딕이라는 컨셉이에요. 이 덴마크에 있으니까, 코펜하겐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새로운 뭐 북유럽 뭐 이런 느낌이죠. 자연주의 식탁이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표방하면서 푸아그라나 트러플 같은 어떤 고급 식재료를 배척하는 그런 걸 안 쓴다. 단 우리는 북유럽 야생의 식재료를 직접 채취해 와서 그 식탁에 올린다. 라는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셰프들은 산으로 바다로 채취하러 막 직접 나간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2010년, 2011년, 12년, 14년,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1위를 했답니다. 그래서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요 시상식에 가면 이 노마 셰프들의 주위에 다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의 셰프들이 우글우글하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프들의 셰프다. 그런 어떤 칭호를 받고 있는 뭐 그런 데입니다. 혹시 그 영화 더 메뉴 보셨어요? 안 봤어요. 랄프 파인즈인가 주연하는? 아, 그래요? 거기서 섬에 들어가서 식사를 해요. 그 파인 레스토랑인데, 거기에 있는 셰프의 권위가 엄청나서 요리를 하던 중에 그 수석 셰프 이제 부주방장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권총 자살을 하는데, 이런 맥락, 이런 스토리가 이런 맥락, 이러면서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 그거 한번 하지, 왜? 다음에 한번 하죠. 다음에 한번 하시죠. 레스토랑 노마의 오너 셰프인 르네 레드제피는 뭐 셰프들의 셰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자살하라고 하면 정말로 자살할 사람이 나올 정도의 그 정도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겠죠. 이 노마 식당은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노마 뉴 노르딕 퀴진의 비밀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네. 뭐 인육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마 쓴다는. 네. 근데 이 레드제피가 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인터뷰하기를 파인다이닝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절망적이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 두 가지 이유로 재정적인 한계. 아까 말한 것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운영자로서 고용주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에 한계에 도달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착취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예전에는 과거에 스타쥐라는 어떤 인턴십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닝 업계에서는 요리사의 그 경력, 어디에 있었고 이런 경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명한 레스토랑에서는 아무나 뽑아? 거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경쟁적으로, 나 그럼 돈 안 받고 일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하는 애들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열정페이가 좀 만연화돼 있던 막 이런 곳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변화한 시대상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패션 업계에 열정페이 같은 게 큰 문제가 돼서 한번 유명한 대머리 그 아저씨, 뭐죠? 그 아저씨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곤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쇼가 되면서 내가 볼 때는 그 인지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저씨 이름 뭡니까? 당시엔 알았었는데. 하여튼 뭐 인지도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 아저씨 그때 막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막 그렇죠. 막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그 어떤 폭로로 인해서 그래서 월급은 많이 올라갔대요. 근데 이런 요식업계에도 이제 변화한 시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도 덴마크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이거 선동해가지고 자영업자 다 죽는다 막 이랬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베트남 사람 쓰면 된다 뭐 이런 상황을 이런 사람 널렸다. 네네. 이랬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어떤 책임감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유지될 수가 없다. 감정적으로도 한계를 느낀다. 라고 해서 폐업을 선언했어요. 이전에도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레스토랑이 폐업한 게 뭐 이제 처음이 아니고 노마 자체도 그 전에 뭐 폐업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뭐 노마 2.0에서 뭐 다시 돌아오기도 했던 건데 그 2.0이 지금 폐업한 겁니다. 그 예전에 있었던 엘 블리라고 하는 네네. 아십니까 그 식당? 네네. 어우 대단하신데. 아니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분자 요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렇습니다. 페란 아드리아라는 요리사가 하는 식당이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1년에 6개월만 영업하는 식당이었어요. 6개월은 연구하고 네. 6개월은 영업하고. 그러니까 어떤 루틴화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예술이니까. 네. 예술이니까 루틴화돼서 똑같은 그러면 기성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은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겠어? 당연히 안 나지. 그래서 이것도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 연구소, 요리 연구소를 랩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뭐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노마 역시 이 폐업하고 이 르네 레드제피도 어떤 팝업 스토어 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소 쪽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파인다이닝의 어떤 큰 그림, 왁구가 네. 이제 이런 식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또 파인다이닝 근데 이렇게 비싼 데는 전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고 파인다이닝 식당들이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요.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알라프리마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 미슐랭에서 2스타를 받았어요. 금시가 초문입니다. 아, 우리 당연히 모르지. 네, 한 사람당 24만 원 디너 기준으로 식대만 2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는 이제 어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뭐 그런 그렇게 갖춘 식당인 것 같아요. 24만 원 주고 디너를 런치는 조금 더 싸요. 런치는. 근데 디너를 24만 원 주고 어떻게 생각 있으세요? 아, 일단 음식보다는 그 우리 백화점에서 떠도는 그런 그 속어가 있죠. 지가 명품인 줄 안다. 명품 매장에서 일하면 손님들 깔아보듯이 이런 다이닝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서빙하면서 지켜보는 요 눈빛을 견디면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아, 파인다이닝이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그런 식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교육에 철저히 받겠지만 마인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슬픔의 삼각대 영화 맨 처음에 그 오디션 대기하는 씬에서도 리포터가 너가 발렌시아가 모델인 것처럼 표정 지어봐라. 네네. H&M 모델인 것처럼 표정 지어봐라. 하면 막 그걸 계속 시키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웃기죠. 발렌시아가 모델일 때는 소비자를 깔보는 눈빛. 네. H&M 모델일 때는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의 미소. 그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다음에 갈로팡이라는 북촌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디너 기준 12만 원. 양갈비가 맛있대요. 아, 그래요? 나도 가보진 못했는데 그 평가만 봤어요. 가보고 싶어서. 양갈비가 맛있다는. 그 다음에 또 비스트로 데 욘트빌이라는 식당도 있습니다. 여기도 한 12만 원쯤 하는 그런 식당이고 어떤 뭐 요리 코스 하나마다 다 너무 맛있다. 뭐 그런 식당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슐랭 투스타면 우리나라에서는 24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게 아닌 데서는 파인다이닝이면 한 12만 원 정도면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비싼데 막 이재용만 가는데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그 파인다이닝의 특성상 뭐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소문 뭐 이런 거 뭐 좀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파인다이닝은. 그러니까 저희가 검색해서 걸리는 것들이 진짜 파인다이닝인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파인다이닝인지는 또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말한 데는 저도 이제 찾아보고 아는 데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아는 데니까 검색해서 나온 데기 때문에 정말 파인다이닝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기준에서는 한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또 있겠죠. 근데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파인다이닝도 역시 손님에게 그 자기네 식당에 걸맞는 어떤 격식을 요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애들은 못 간다. 이 반바지 입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키고 음식의 비용도 조금 내리고 뭐 그렇게까지 너무 고급의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지는 않지만 캐주얼한 게 있구만요. 좀 약간 타협을 한 캐주얼 다이닝이라는 게 이제 많이 생기고 있대요. 어쩌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라프리마라든지 갈로팡이라든지 욘트빌 같은 데가 캐주얼 다이닝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겐. 네.
반바지 입고 한번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되면 캐주얼이지. 근데 24만 원? 24만 원 캐주얼인가? 요건 좀 의문입니다. 근데 12만 원짜리는 이건 런치로 가면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떤 날, 또 특별한 날은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런 데 이제 뭐 갈로팡이었나 어디는 오늘은 뭐 특별한 기념일이에요라고 미리 말하면 뭐 폴라로이드 서비스 뭐 이런 걸 해주고 아, 네. 접시에다가 뭐 어떤 뭐 레터링 같은 걸 뭐 해주나 봐요. 그런 서비스가 있나 봐. 근데 난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술집 같은 데 가서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면 뭐 무슨 날이에요 뭐 이런 거 말하면 뭐 케이크도 주고 뭐 안주도 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죠. 근데 난 그런 거 말하는 거고 좀 별로거든요. 난 이해가 안 가. 어떠세요? 보통 그런 거 얘기하십니까? 아니 주로 저도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 주로 챙겨주는 편이지.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면 본인이 싫다고 얘기를 했으니 제가 챙겨줬을 때 본인이 느끼는 표현하는 그 민망함 그걸 즐기기 때문에 좀 챙겨주는 경우는 있는데 저도 오늘 얘 생일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챙겨준다고 하는 거군요. 먹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먹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좀 만약에 여자친구랑 어디 이렇게 레스토랑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갔어. 네. 오늘 뭐 이혼 예정 1년 전이다. 네네. 해서 갔습니다. 하면 그 식당에다가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하는 게 일단은 이것이 마치 일상의 일부인 것 같죠. 오늘 여기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힘겹게 잡았어. 1년 전에 예약해가지고 일부러 프로포즈 날짜도 여기에 날짜에 맞췄어. 요런 거는 그래도 삶의 일부처럼 안 보여가지고 애써서 온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면 그 모두가. 서버가 모두가. 저 사람도 힘들게 여기 왔구나. 라고 애써왔다. 쯧쯧쯧 하면서 옆에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쳐면서 밥을 그렇죠, 먹는다 그렇죠. 이거죠. 저는 그런 느낌에서는 아니고, 왜 이 사람들 귀찮게 하나라는 게 첫 번째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아야 돼?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축하를 받는 게 별로 그렇게 익숙치가 않아서 나는 친구든 뭐 애인이든 부모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떤 축하를 받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얘기를 좀 안 하는데 그런 게 모르는 사람이라도 난 저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좀 축하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 박수 소리의 데시벨에 따라서 사랑이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계시니까. 그 야야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야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쓰는 돈으로 애정을 확인하려고 했던 야야. 하여튼 뭐 그래서 캐주얼 다이닝이 요즘 저기 하고 있는데 제가 식당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게 왔구만요. 예, 올게 왔습니다. 7월 초에 해방촌에 문을 연 아주 따끈따끈한 식당이에요. 에이 뒷광고네요. 처음부터 이거 의도치도 않게 이거 슬픔의 삼각형 이거 뭐 해가지고 영화 보고 탁 와가지고 이렇게 에이 뒷광고였네요. 길게 했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네. 오늘 그거 가서 먹으면 돼. 농담이고 그 알레 서울이라는 네. 식당입니다. 알레는 이제 골목할 때 알레. 여성 셰프 오너 셰프께서 운영하시는 저 식당인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호텔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호텔 주방장이었어요. 네네. 알까봐 이름은 저희가 댈 수가 없죠. 네. 아까봐 그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데 둘 다 이름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셰라톤이었나? 알까봐 네.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한국에서 자기 고향에서 해보고 싶다 해서 거기다 작은 식당을 내셨어요. 네. 파인 다이닝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냥 단품으로 파는 곳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정말 깜짝 놀란 게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거기 스테이크 한번 먹어봐라 라고 저긴 하는데 뭐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네. 뭐 싸진 않고 그런데 그 맛은 어디죠? 서울 파이낸스 센터 지하에 네네. 부처스 컷이라는 네. 그 스테이크 집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일 때문에 몇 번 갔었는데 거기가 스테이크 등심으로 하면은 뭐 한 7, 8만 원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런데 거기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가격은 그거보다 훨씬 싼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준비되어 있는 와인 이런 게 가성비 높은 와인들로 잘 준비가 잘 어울리는 음식들로 잘 저희가 돼 있고
그 외에 뭐 핑거푸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있는데 반바지 입어도 되고. 반바지 입어도 됩니다. 저 네. 추리 입고 갔어요 항상. 네. 그런데 그 확실히 유명 호텔 주방장 출신이라 그런지 어떤 그 플레이팅에 대한 플레이팅이 어떤, 네. 정말 예쁘더라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호텔에서도 파인다이닝을 운영하는 거는 호텔의 이미지 때문에 운영한대요. 그게 돈이 돼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어떤 호텔 평가에서 그렇죠. 파인다이닝 식당이 없으면 별 하나가 빠진단 말이야. 네,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뭐 야 완전 뭐 신라 호텔이구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운영하는 그건데 거기서 어떤 재료나 어떤 비용의 제한, 물론 비용의 제한을 그 호텔 관리하는 사람들이 제한을 두겠지만 좀 망할까봐 걱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매번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해서 내오던 사람이 이제 저기 와서 이제 자기 비용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네. 이제. 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만드는 거겠지만, 또 그 느낌이, 야, 신라 호텔이구만 하는 생각이 신라 호텔이구만요. 그 플레이팅에서 좀 느껴지고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셰프가 셰프스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해요. 그날은 개마카세. 그렇죠. 오마카세를 하는 거죠. 테이블을 다 모두 붙여서 하나의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 테이블 큰 테이블에 다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스로 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걸 한 번 갔었는데 처음 오픈하기 전날, 네. 오픈 전날 그걸 한 번 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한 명 앉아 있더라고. 아, 그래요? 난 정말 저분 네. 얼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네네. 영화 배우인가? 네. 했더니 내 인스타에서 엄청 본 거야 그분을. 아. 근데 하여튼 외국분이니까 하여튼 와서 이렇게 있는데 당연히 이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한국말로도 설명해주고 외국인을 위해서도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분들이 먹으면서 계속 감탄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 식당을 다시 한번 갔을 때 항상 손님들이 여자밖에 없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다 하는 네네. 생각 하다가 나중에 스테이크를 먹고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건 내 입맛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또 비주얼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여자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그런 좀 요소를 많이 갖췄다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자 손님들이 많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식당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산하고 나갈 때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막 계산해주는 그 종업원한테 직원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굳이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세요? 어디 가서 내 순댓국 먹고 나가는데 여기 너무 맛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 하긴 하죠.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쉽게 목젖을 치고서 올라오는 얘기는 아니죠. 사실. 근데 막 그런 얘기를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걸 보고 정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레 서울 여기는 해방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점심 장사는 안 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이제 점심 장사도 하려고 한다. 브런치 하려고 한다. 주말에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런치 한번 또 먹으러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알레 서울 이거 추천입니다. 추천.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식당 몇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군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갈까? 이거 알레 서울 뭐 광고해준 것 같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잖아요. 이제 50만 원 더 이제 가서 요구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이건 앞간 거네. 이거는 야키토리 묵이라는 야키토리 또 묵, 네. 식당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식당이거든요. 거기 예약이 힘들어. 예약이. 네. 예약이 힘든 게 문제인데. 진짜 오늘도 저희 실패했잖아요. 신사랑 연남이랑 두 군데가 있고 여기 또 미슐랭 빅구르망에 소개됐어요. 별 스타는 받지 못했고 연남동은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고 신사동은 그나마 조금 예약하기가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닭꼬치를 오마카세로 주는 뭐 그런 곳인데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4만 원 그 내외고 그 오마카세 한 끼 식사가 뭐 하나만 나온 거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갈 수 있는 식당으로 이제 야키토리 묵 야키토리 묵.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알레 서울과 야키토리 묵은 제가 정말 아끼는 네. 식당이라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준비한 건 다 했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뭐 못하신 말 계신가요? 아니 뭐 할 말이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뭐 굳이 뭐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뭐 그냥 기생충 이후에 개봉된 점이 좀 아쉽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정도. 예. 이 감독이 그 스퀘어로 네. 3년 전, 4년 전쯤에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다음에 이걸로 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때 많은 저기가 있었대요. 이게 그렇죠. 황금 종려상 깜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긴 한데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스퀘어는 그러면 스퀘어랑 이거랑 그 어떤 그 퀄리티 차이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담고 있는 주제의식도 좀 비슷하고 네. 어떤 위선이라든지 네. 그 스퀘어에서는 어떤 예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아트에 몸담고 있는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성, 어떤 네. 위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어떤 계급적인 위선 네. 그리고 계급이 역전됐을 때 과연 네. 우리는 안 그럴 것인가라는 어떤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황금 종려상 깜이라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영화가 그 깜은 모르겠어요. 저는 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영화 자체를 재미로 보면 영화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의 작동 원리를 알아서 좀 그 깊이 있고 묻고 풍요로운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영화적인 어떤 것이 우수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재미가 일단 있어요. 그리고 황금 종려상이 그런 재미를 갖고만 주는 영화 어떤 제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 수 있는 상이면 나는 주겠다. 저도 준다면 주겠습니다. 제가 줄 수 있다면. 그럼 재미로 보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5점 만점에. 5점 만점에 3.5 맨날 주는 점수 고정되어 있는 점수인데 3.5 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 자체가 장르를 구분하고 있는 게 코미디고 회덮밥에는 회가 많은 게 미덕이잖아요. 이 모든 회덮밥은 회무침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이 영화는 재미를 꽉 차 있습니다. 코믹한 것으로. 그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것들 어떤 전복이라든가 어떤 이념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찾아보는 분들이 또 전복해듯이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4.0 정도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 그 기계적 기준이 하나 있거든요. 2시간이 넘으면 0.5 깐다. 네네. 라는 기계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0.5 까서 3.5 됩니다. 결국 그래서 3.5입니다. 3.5로 모이게 되는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긴 시간 녹음을 했는데 황금 종려상에 빛나는 네.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 네. 했고요. 여기 나왔던 그 싱가포르 출신 배우 있잖아요. 네. 에비게일 역으로 나왔던 배우가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상을 많이 탔었는데 이분 생김새가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 되게 굉장히 소녀 같고 네. 어떻게 이렇게 보면 또 할머니고 그 소녀와 할머니 사이를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데 상당히 오묘해요. 그리고 오묘한 섹시함이 있어 이 할머니. 이 할머니라고 하기 좀 그런가? 근데 결국에는 뭐 얼평인데 이게 가만히 보다 보면 이 분이 모든 배우가 그렇겠지만 뭐 천의 얼굴 하지만 이 분이 배에서 있었을 때 승선했을 때의 직급이랑 나중에 난파된 조난된 다음의 직급이랑 조금씩 이렇게 바뀌면서 그에 따른 아름다움이 비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 부분도 포인트니까 잘 보시면 무릎 탁 치면서 얘들이 이런 얘기했구나 하시지 않을까. 69년생이니까 아직 뭐 할머니를 하긴 뭐하고 이 누나 참 오묘해요. 진짜 오묘해. 아무튼 유력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로 저기도 되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카데미를 Everything Everyone All That Once인가? 맞나요? 제목? 양자경 나온? 아무튼 그거. 그 영화가 싹쓸이를 하는 바람에 못 받았죠. 그거 보셨나요, 영화? 네, 봤어요. 어떠셨어요? 아니, 저야 뭐 재밌죠. 재밌어요? 네네. 왜 아카데미 8개부물인가 휩쓸을 만한 깜이 됩니까? 깜이냐? 저는 또 깜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권위에 순응하는 그런 또 있잖아요. 스탠스가. 그리고 영화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박해요. 뭔가 새로운 걸 찾는 사람들한테 딱 제공했을 때 딱 적합한 그런 새로움이 있고 또 뭐예요? 영화가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재미는 있는데 상을 뭐뭐 받았냐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이것 때문에 필리핀 에비게일 이분이 못 받았어. 나무조연상, 각본상, 편집상을 받았어요. 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우조연상에 2명이나 올렸어. 이 한 영화에서. 근데 이게 좋다 이거야.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나무조연상, 각본상, 편집상, 오케이. 근데 이게 작품상, 감독상 깜이냐? 난 아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부분을 휩쓸은 건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얘기도 많았잖아요. 당시에 어떤 그 어떤 정치적 흐름 속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든가 지금 약소해 가고 있는 미국에서 그 분위기를 반전할 만한 어떤 희망 같은 거를 좀 주게 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구태여 다시 한번 되새김질 시키려고 그런 시상이었다라는 평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얘네가 좀 한두 개 못 받고 슬픔의 삼각형이 뭐 한두 개 정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도토상이었습니다. I don't think that's possible, ma'am, because this is a motorized vessel. Yeah. So we don't have any sails.